지금부터 자기 PR을 30초 기억해줘. 노래는 이 정도. I do, I do. 춤은 이 정도. 하지만 고지를 향한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남 미녀 중 차녀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아왔으며 더 높은 곳과 멀리 바라보며 항상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생회 대표로, 대학에 들어와서 과 대표로 조직에 참여하면서 조직 관리와 지도력을 키워왔습니다. 1년을 휴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던 백화점 내에 있었던 던킨 도너츠 직영점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서비스를 몸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을 만나면서 각 손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리고 또 고객 단골들에게 커피 취향을 일일이 맞춰드리며 그 타 점포에 비하여 다시 저희 점포에 재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0분을 빨리 시작하면 1년이면 1850분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계획하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자기 관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가능하니 저에게는 가능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 씨, 희망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희망하는 회사는 퓨리나 사료. 퓨리나? 네. 자료에 임원분을 하고 싶고요. 영업직을 맡고 싶습니다. 정구열 씨.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 공학번 최무열입니다. 제 PR은 우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공학번이지만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만 21살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으므로 앞으로의 계획도 천천히 세울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계획하고 해볼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 많은 조언도 듣고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꿈을 높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열 씨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예요? 현장 전자의 어떤 회사? 인사관리입니다. 네, 이호정 씨. 안녕하십니까. 진취적인 마인드로 최고의 마케터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소유자 이효정입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창 시절 세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익히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라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 전공인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의료학을 동시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과 마케팅에 대한 열정을 시험해보고자 신세계 유통 프론티어에 참여하여 실무자적인 마케팅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로 최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에 기사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그리고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직접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의 역량을 기사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정 씨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예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여러 분야의 마케팅 쪽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상입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귀사의 최고의 마케터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이은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도 귀사의 최고의 마케터가 되기 위해 학창시절 세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통에 관한 지식을 더 알기 위해 전공 심화를 하였고, 두 번째로 유통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땄고, 또
신세계 유통 프론티어에도 나가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세 번째로 귀사의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역학을 부전공하면서 국제 경영에 관한 전반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고객에게 고객 만족, 나아가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귀사의 직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오신 해석이에요?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네. 이마트에서 어떤 업무? MD와 마케팅 기획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이동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딜 가나 현지인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인턴십을 통해서 그리고 해외 중국 어학연수를 통해서 제가 가진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를 통해서 저는 세계 21개국 190여 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공 전략 그리고 캐나다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전략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배워왔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역량으로 LG 상사 해외 영업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5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마케팅, 무역 쪽에 지원하시네요, 그죠? 네, 맞죠. 최근에 그 회사마다 미스터리 쇼퍼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왜 이게 자꾸 활성화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미스테리 쇼퍼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를 접점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스터리 쇼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접 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고객 만족 서비스를 드리는 분께서 만약에 을 친절하시거나 아니면 고객 만족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스터리 쇼퍼를 이용해서라도 그 브랜드의 가치가, 브랜드의 고객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미스테리 쇼퍼라는 것은 그 마케팅 쪽에서 그 매장에 방문하여 얼만큼 잘 진행되고 있나 손님으로 위장하여 점수를 매기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스테리 쇼퍼를 통하여 그 본사에서 그 기업체에서 손님들에게 행하기 위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해봐서 저도 한번 그 감정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일하는 사람이 힘들고 짜증이 날 때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잘해드릴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마다 다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 쇼퍼 제도를 통하여 미스테리 쇼퍼는 우선 옛날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와 같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암행어사가 예전에 그 지방을 왕이 다 관찰할 수 없으므로 위장하여 불러부름으로써 그 지점에 일하는 사람들이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운반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본사에서 오늘 점검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아마 청소해놓고 좀 그런 게 가식적으로나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게 의도가 될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온다거나 위장에서 오면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교육을 통한다고 해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데 그런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조해준다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바디샵이랑 지금 처음에 에티드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 어머니께서 미스터리 셔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미스터리 셔퍼의 경우 그 종업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하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전략이 있는데 종업원이 6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6명이 같은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한 사람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그 검열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교훈을 벗어나서 미스테리 셔퍼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고 그러한 미스테리 셔퍼에 대한 제도가 유통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스테리 슈퍼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말에 거의 동의를 하고 회사가 어떤 경영 전략을 세웠을 때 그것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더 나아가 그 회사가 기업 판매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이신가요? 마케팅 지원하셨어요? 해외 영업.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각자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역량 3가지를 제시하시고요. 그 핵심 역량에 맞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죠? 네. 우리 이동훈 씨부터 그냥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외 영업에서 중요한 역량 3가지는 사무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외국어 능력, 그리고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에 대한 이해력으로서는 저는 여러 해외 경험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턴십, 캐나다 인턴십, 그리고 중국 어학연수,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21개국 190여 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저의 역량을 통해서 해외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외국어 능력을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단순히 영어를 배우거나 군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재고 관리를 하며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복적인 업무의 효율을 2배 정도 높여서 제대 전에 사령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전문 지식에 관해서는 인턴십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은 캐나다에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리버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관리자가 배워야 될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인턴십을 하면서는 건설 컨설팅에 대해서 일을 했었는데 과연 새로운 시스템 출시에 앞서서 부사장님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일을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네,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이현성 씨.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다음 사람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성과 외국어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창조적인 마케팅, 새로운 마케팅을 했을 경우 소비자는 그것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곧 매출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외국어 능력이 필수인 이유는 지금 한국 시장이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시장이 포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지금 개발도상국까지 한국 기업이 진출해야 할 때 외국어 능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어디를 가든 논리적 사고는 필요하겠지만 판매자가 고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분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을 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위한 분석력을 위해서 마케팅에 관련된 정보 수집과 의료와 국수 전공을 통해서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정으로는 마케팅에 대해서 열정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의 정보 수집과 마케팅 관련 서적을 지금 독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인사관리 부서에 지원을 했는데 인사관리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 역량으로는 우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틀에 박히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인사관리의 복잡한 인사관리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사회 구조나 기업을 보면 관료제가 박힌 나라인데 포르쉐 비데킴 회장 같은 경우 그걸 깨가지고 누구나 대화를 통하고 이렇게 회의를 문화로 정착시키면서 성공시킨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 볼 때 대화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틀에 박히지 않는 생각이 참 만약에 이 사람의 부서는 이거고 이 사람의 직급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도 CEO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모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금 RTC 47기로 이렇게 좀 더 남들보다 좋은 발전된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원한 사무 영업 쪽을 위해서는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전달해줄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력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농가를 방문하면서 각 자라고 있는 소나 돼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농민들을 도와 똥도 치우고 사료도 줘가며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많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 선수로 몸이 단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체력이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 과가 그 과와 관련된 것으로 전공 과목을 4.5 만점에 4.3으로 훌륭하게 이수하였으며 지금도 전공 과목에 소홀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필요한데요. 설득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그런 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정 씨, 신세계 이마트 아시죠? 그 동종 경제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한 3개만. 동종 업체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 외에 롯데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테스코에 홈플러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1등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1등인 이유를 사피의 관점에서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지역 개발금으로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시민, 지역 구민들이 당연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경우에는 타 할인점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 할인이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그런 전략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가격 선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경우에는 현재 이마트의 경우에 다른 할인점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지역, 많은 지역에 출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의 경우에도 이현상 씨 같은 거요. 그 같은 경우에서 홈플러스가 몇 대죠? 어깨 수님을. 네. 지금 내 겹쳐 얘기했잖아요, 이현상 씨가. 3위로. 3위 중에서 제가 5년 후에 이마트를 2등인 이마트로 가고 1등을 하려면 사업계마트를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가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할인점 업계에서는 그 가격 그 EDLP 전략이나 이런 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심화될 경우 그 제조업체와의 경쟁 마찰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가격 면에서는 좋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할인점의 성공 요인이 그 다점포 전략이나 선점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마트가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업계 1위로 올려섰는데 그 부분이 단순 점포가 많아지면서 생긴 1위이기 때문에 3위 홈플러스가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 인수나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할인점이 아닌 다른 부분을 할인점으로 통해서 하면은 1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그러니까 판촉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이마트가 1위가 그 프로모션에서 월등히 앞서서 1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수정은 아닌데 수정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홈플러스가 2위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홈플러스에서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분 나고 있어요. 2위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할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아는 것들이 있는 지역에 뭐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효은 씨가 저도 이마트에 있었거든요. 네,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어떤 걸 얘기하실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공개 협상에서 얘기할 때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오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점을 다시 알아보면 다시 알아봤습니다. 제 질문 좀 이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장님 열정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본인들이 생각하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느끼시고 있는지 거의를 어떻게 한번 내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희진 씨부터. 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42.19km를) 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잠시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결승점까지 꼭 가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인사활 측면으로 볼 때 열정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동기유발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가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유발이 신입사원은 힘들 관문을 통해서 딱 붙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기유발이 최고에 달했을 테고 열심히 일하려는 열정이 있겠지만 점점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10년, 20년 했더라도 그 동기 유발이 충분히 돼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열정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태함 없이 끝까지 선택할 수 있고 끝까지 원하는 걸 취득할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정은 고난 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일이 끝났을 때 행복감을 느끼면 자신이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저는 그러니까 제 신조가 하루를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성취감을 얻으면서 열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에 아무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열정입니다. 네, 개인도 전부 다 열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 정의에 맞춰서 본인이 그 정말로 열정적으로 여태까지 나타나시던 중에서 그 이전이 다 좋아요. 그 가장 열정적으로 일해서 또는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반대로 이동현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성취했던 열정 중 하나는 제가 캐나다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그 회사 부장님과 마케팅 조사 업무를 했었을 때입니다.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그 새로 출시한 건설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가 처음 일을 상상할 당시에는 그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고 정보도 부족했었는데 그러한 정보랑 지식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으면서 노력을 했고 저는 한 번도 데드라인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열정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열정은 신세계 유통 프론티어에 나갔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프론티어 제가 나갔던 부분이 이마트 중국 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8월이고 날씨도 덥고 하필이면 그때가 그 중국인들이 피서철이어갖고 호텔 방도 못 구하고 혼자 배낭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어느 여인분한테 시간 있냐고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저 지금 돈이 없다고. 중국 사람이 저를 거짓 취급받는 그런 평가까지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즐거웠고 제 젊은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향한 대학 시절 그 자체가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꿈을 향해서 의료학 부수 전공을 하였고 그 의료학 부수 전공을 하는 도중에 유일하게 의료학과 졸업작품전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의료학과 졸업작품전에 마치면서 유일하게 중앙대 신문에 제 작품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부문에서도 많은 것을 열정을 보이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선배님과 함께 신세계 유통 프론티어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대학 시절은 저희 꿈을 향해서 4년 동안 학업에도 충실할 정도로 모든 것이 저희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게 지금 딱 생각나는 게 RTC에 지원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 운동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지 체력도 많이 안 좋고 대학 입학해서 친구들과 많이 놀러 다니냐고 성적도 안 좋았었는데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가진 이후로 규칙적으로 계획도 짜서 운동을 해보고 뭔가 목표가 생겨서 공부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대학에 와서 해부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희 해부학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 뼈 표본 제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조는 토끼 뼈를 표본을 제작을 했는데 48시간 동안 내내 끓이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48시간 동안 락스와 함께 싸우며 그 손톱 크기보다 작은 토끼 발뼈를 맞추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조는 평평하게 표본을 만든 거와 달리 저희 조는 입체적으로 앉아있는 토끼를 만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저희 조에게 A뿔을 주셨던 그런 제 열정적인 모습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분 말씀 잘하시네. 쭉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다섯 분이나 말씀을 잘하시고 내용이 다 충실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다섯 분들 중에 본인 포함해서 한 명을 선발을 한다면 누구를 뽑고 싶은지 하고 간단하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좀 성명을 보니까 생기도 안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누구보다 이거 난 내가 못 본다. 질문의 의도가 약간 의도를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없다. 순서를 거고요. 한 명만 골라서 본인 포함해서 그 이유까지 내가 놔둘 수 있도록. 저에 대한 의도 포함. 뭐 본인을 해도 돼요. 한 명만 골라보세요. 저를 제가 추천을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과정을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왔던 얘기들을 듣고 거기서 판단하다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김희진 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그 얘기를 하실 때 다른 분들 청중들의 관심을 항상 끄시고 그 신선한 발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열정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명 중에서 본인 빼고 갈게요. 이은상 씨. 저는 제 옆에 있는 이효정 양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효정 양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그 학생 시절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에 대한 준비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은상 씨. 옆에 있는 이은상 학우에게 미안하지만 김희진 씨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만큼 자신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김희진 씨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우선 다 비슷한 말을 하고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재치 있고 유머 있게 한다는 게 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걸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포함시켜줄까요? 포함시켜주십시오. 그러면 포함해서 한번 얘기해요. 저는 이동환 학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경험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만큼 많이 얻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환 학우를 추천합니다. 우리 시신 아니죠? 저 이은상 씨 혹시 뭐 이효정 씨한테 섭섭한 감정 있어요? 없습니다. 있으면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요.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른 건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선택지. 다음은 LG전자의 공유식 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펜텍의 강현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서그룹의 전동현 부장입니다. 다음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진대형 과장입니다. 다음은 삼성디스코의 심현표 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PT 면접 끝나고 청평 강평하고 여러분들 개별 질문들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이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박동건 학생 올라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동건입니다. 예, 저는 향후 FTA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향후 FTA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FTA는 우리나라 국회 동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서는 거의 체결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단계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는 FTA가 저희 우리나라에 미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FTA는 말 그대로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으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이는 관세 철폐와 완화로 인하여 무역 규모의 확대가 되고 이는 국내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시장 기회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FTA는 우리나라가 IMF를 통하여 겪었던 그런 구조 조정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부실한 내수 기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소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미국 역시 한국에서의 시장 진출이 자유롭게 되어 우리나라에서의 무역이 자유롭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딴 농수산물이 중국산처럼 편하게 들어오고 미국산 의약품에 대하여 국제 의약품이 규제가 되어 단기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생존을 하여 질적 우수한 제품을 생산을 하여서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영리하는데 딴 것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산 한우와 국산 농수산물을 찾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가 지원한 동부건설에 대하여 FTA를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현재 동부건설은 해외 시공 현장이 없는 국내 현장에서만 주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은 포화 단계에 있고 다른 주력 업체들 역시 해외 건설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를 통하여 동부건설도 국내 건설 시장에 포화된 것을 벗어나 해외 건설 현장 신뢰를 쌓으면 나중에 동부건설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와 경험을 인정받아서 더 우수한 시공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FTA가 주는 또 다른 위기로서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바로 무한한 자원이 되는데 바로 그 북한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미국 역시 동부건설의 경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동부건설은 FTA를 통하여 미국 시장의 진출을 교두보로 삼아 해외에서의 시공 실적을 인정받고 경험을 쌓아서 언제 어디서든 미국 기업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시공 실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게 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진출한 건설업체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건설업체를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 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현재
기술사라든지 기사에 대한 그런 자격증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정도 몇 군데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엔지니어, 스페셜 엔지니어라고 해서 그런 경험과 그런 인정해주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건설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건설 기술사에 대한 협업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개방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서 미국에 지출된 업체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겠습니다. 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TA 관점에서 세 가지만 해보죠.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진중공업, 대우건설과 같이 그런 우수한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동부건설도 미국 진출하기 앞서서 그런 시공 실적을 나와서 미국이 그런 신뢰를 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FTA 체결함에 따라서 국내 건설업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사람을 장사할 때 하나 1+1이라는 정책을 이용하듯이 제 생각으로는 현재 기아차 자동차가 미국 공장을 증설하기로 미국과 계약을 했을 때 그런 공장에 대한 건설 수출 구간이라든지 그런 옵션이 따로 붙게 되면은 그런 영업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건설업체 빅3를 얘기해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 우리 박동건 학생께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업체에서 최근에 많은 기술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은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60분 전에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60분 동안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약 20분간 진행되는데 발표 시간이 7분 내지 8분 정도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을 오버하면 중간에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 내에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 과제는 주어진 과제는 오늘처럼 제목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실사례를 주어집니다. A4 한 장 풀 또는 2장 정도의 분량,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또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해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발표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급히 아마 동원 씨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기업체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많은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발표 스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발표할 때의 자세 또 발표 방법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 지원하는 회사에 미치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익이 뭐고 손해가 뭔지에 대한 걸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고 처음 발표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목차에 의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또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목에 합당하는 결론을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제시하고 왜 결론을 그렇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다시 결론을 재정리해 주는 이런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분야가 각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도는 특별히 묻는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왕 발표하는 자료를 쓸 거라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통계 자료나 아니면 인용해야 될 자료, 정확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집단 토론이나 면접하신 분들
보면서 우리 중앙대 학생들이 대단한 실력을 갖췄다. 앞으로 좋은 이 학생들이 많이 되겠다 이걸 받았습니다. 제가 저작년에 접했던 느낌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기업체가 우리 학생들에게 바라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전공 지식에 대한 건 기본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직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어떤 직무에 들어가는지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는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즉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5분 집단 토론하면서 면접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직무와 관련된 질문만 쭉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질문 사항을 받았을 때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해갈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논리,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석이고 당신은 왜 지금 중앙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여기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걸 기업은 찾고자 한다.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을 더 인식해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끼리라도 리허설 모의 면접을 수시로 스타디 그룹을 구성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단 면접하고 프레젠테이션 면접하신 분들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텐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즐겁게 보셨습니까? 네. 즐거우셨어? 또 상황에 따라서 슬럼프가 이렇게 마련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게을리하고 그때 되면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마 거의 100전 몇 표일 것 같습니다. 거의 승률 패율이 한 9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6층에서 우리 돌아가면서 조별로 면접을 했었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지금 반복 공부만 하세요? TV나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새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문제가 또는 대두되는 이슈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벌 마인드는 유학 가고 어학연수만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보실 수 있는 건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요령입니다. 그렇죠? 동문서답이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요. 왜 저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대답하면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는 20-30초 정도 되죠?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제가요,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벌써 1층 내려오죠.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들어가서 전략 먼저 세우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직접 체험하면 가장 좋지만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실제 신입사원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그려보고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뭘 원하는 면접위원들이 그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단 면접을 보신 분들에 대해서요 간단히 강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강평을 통해서 이 사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진 씨는 3학년에 이 친구가 이분이 어디 계세요? 사라졌어요? 3학년인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에서 면접을 잘 본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3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했는데 이 친구한테 제일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자기소개. 여러분도 느끼셨죠?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필히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가능하면 차별화되게 준비를 하는 게 승부의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면접을 쭉 보다 보니까 그 중학교와 다른 부분은 뛰어난데 회사에서 왜 뽑아야 되는지 또 나는 회사에 그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다 해서 제가 핵심 역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도 짤막짤막하니 핵심만 간단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는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결론부터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결론 꺼내놓으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서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논문 쓰는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생각하시는데 항상 결론을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초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희진 씨 같은 경우도 열정도 아주 재치 있게 저기를 잘 하셨죠. 그래서 락스와 싸우면서 48시간 내내 끓이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최무열 씨는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경청, 카리스마 리더십,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 이렇게 개념만 꺼내놓고 사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선 처리가 조금 불안합니다. 아래를 자꾸 쳐다보시더라고요. 면접관들한테요 시선을 골고루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면접관이 질문을 했더라도 A뿐만 아니라 B, C, D한테 시선을 골고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비교적 좀 장황해 있는 것 같아요. 요것만 좀 수정해 주시면 훌륭할 것 같고요. 이효정 씨는 처음에 그 자기소개를 할 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확 튀지는 않았지만 아주 핵심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사례도 아주 잘 그 접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딱 듣고 준비된 인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질문을 할수록 조금 처음보다는 조금 그 낮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그 열정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개념을 얘기했으면 반드시 그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주면 훨씬 더 돋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책임감, 성실성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쭉 평소에 개발을 해놨다가 이 사례를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효정 씨도 아주 잘하셨어요. 이현상 씨도 뭐 소개는 비교적 잘하셨는데요. 핵심 역량 부문에서 창조성, 외부 능력, 논리적 사고 제시화해놓고 사례가 없었어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열정의 사례는 비교적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인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또 유머를 포함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동현 씨도 역시 그 전반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루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 사례도 역시 잘 제시를 해줬습니다. 분들 입장에서는 왜 회사를 지원합니까? 이제 어머니가 대전의 용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졸업을 했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뭐 여자들은 설거지 할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맨날 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뭐예요?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을 뽑아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최적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 비중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취업의 본질을, 면접의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논리를 전개할 때, 성장 과정을 얘기할 때,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그 현업에 들어가도 회사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가량한 계량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훌륭하게 면접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용 시장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수요 공급에 연발하는 통상적인 한 50, 100대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형 기준이나 것도
질문들도 많이 다양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면접을 하더라도 질문의 깊이가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호정 씨와 이은상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두 사람 다 산업경제를 전공했고 유통 프론티어인가요? 그래서 뭐 최우수상 받았다 해서 좀 더 이 사람은 질문을 하면 더 깊이 있게 알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의도했던 바는 그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피가 뭔지 그리고 그런 유통업체에 있었으니까 유통업체의 강약점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개를 해서 1등을 고수하는 전략과 1등이 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하는 이거를 알고 싶었어요. 이호정 씨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얘기를 잘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태 개념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논리적으로 훌륭했어요. 특히 이마트의 플레이스 부분은 그거는 공론화되어 있는 사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은상 씨는 뭐 이은상과 같은 개념을 봤는데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특히 그 프로모션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에서 홈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거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또 홈플에서 오신 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같은 업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가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홈플러스한테 가서 홈플러스 지원을 했는데 그 홈플러스가 몇인지도 모른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이다. 최소한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지식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본인이 지원하는 그 회사의 그 직종에 대한 전문 지식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박동건 씨는 사실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 유능하신 분이고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갑자기 PDT 면접을 하다 보니까 주제에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PT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 바탕은 정부 건설을 지원했다 하니까 최소한 FT에 관련해서 건설업계가 어떻게 판도가 바뀔 건지는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일반적인 떠나서. 아주 일반적인 것도 잘 모르시지만 또 건설업은 더 모르시길래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여러분도 같이 좀 고민해 그런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시는 잘했어요. 사실. 제가 한 7개 조를 아까 모의 면접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이 진행자한테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7개 조를 제가 모의 면접을 하면서 그 각각이 다 또 질문한 사항이 달라요. 1조, 2조, 3조 다. 또 여기 계신 면접위원들도 해당되는 그 학생들한테 질문했던 사항이 요구된 사항이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같은 학과나 친구들끼리 오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의견을 가하면서. 그러면 훌륭한 정말 모범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재밌었어요? 네. 저희 제가 추천한 학생은 도망가고 안 나왔습니다. 애석하게도. 다행히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정도 6분이 동시에 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5번째죠. 제가 5번째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총평이라고 하는데 할 얘기는 없거든요. 앞에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고 어떤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서류를 쓰시거나 면접 때 답변을 하시거나 제가 가끔가다가 보다 보면은 그런 거가 좀 많이 아쉬워요. 예를 들면은 성격상의 장점을 얘기해봐라. 아니면은 네가 지원한 직무에 예를 들어서 잘해낼 수 있다는 거는 좀 나름대로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대부분 보면 열정, 창의, 회기, 진취적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고의성, 체력, 자격증을 준비야 딱 하는 게 아니야. 그 학업에 배신해 뭐 학점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만 쭉 나오죠. 근데 그런 얘기 딱 듣고 있다 보면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접 때 오거나 서류를 쓸 때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성격이 소극적이고요. 상당히 부득이한 사고를 하면서 예를 들면 대학 때는 좀 노는 쪽에 비중을 뒀고요. 회사의 의욕도 좀 떨어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앞에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정신과 등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서류가 3만 장, 4만 장 들어오고 면접을 막 1000명, 2000명 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어떻게 그걸 어떤 놈은 믿고 어떤 놈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한 사례 부분을 꼭 준비를 하세요. 없다면 아예 항목 자체를 빼버리고 아까 저기 그 5분 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3분이나 우리 김희진 씨를 선택했는데 대부분 보면 다양한 사례나 표현 같은 거, 관심 유도 이게 뭔데 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서 기인을 했냐면은 객관적인 본인 주관적으로 나는 어떻습니다가 아니고 남들로 하여금 쟤는 저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례를 제시했다는 거죠. 아까 그 미스터리 셔퍼 할 때는 본인이 감점받았던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체력 부분은 난 체력 좋습니다가 아니고 육상과 등산을 하고요. 열정 부분에는 40.19라는 구체적인 마라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열정 부분에 대해서 그 해방 얘기할 때도 아까 뭐 락스 얘기했지만은 무언가 그 다 락스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무언가 좀 그런 걸 해서 아 제가 진짜 좀 독한 근성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게끔 해줘야지. 제가 원래 한번 일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고요. 백날 얘기를 필요는 없다. 근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강점 부분은 누구나 있어요. 이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을 찾아서 그걸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품고 다녔으면 좋겠어. 남들 좋다니까 다 따라하지 말고 내 것만 골라서 그거만큼은 적어도 10개 중에 3개만큼이라도 면접위원이 나를 저 3가지만큼은 갖고 있는데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이해되시죠? 예. 저는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그것만 꼭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할 말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 체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요즘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으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실 때 구체적인 좀 사례 위주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없는 건 아예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회사에다가 보고를 할 때도 뭐 사장님 보고나 경영층에다가 보고를 할 때도 저희가 자신 없는 건 아예 쓰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때 말로 물어봐서 깨질 것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땐 써야겠지만 그러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질 때 면접관 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이력서에 써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응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력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환해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사실 확인법에 의거해서 질문한 요즘의 추세의 어떤 기조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례 위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호가 1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호가 인생에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것도 쉼표부터 해가지고 그 19가지 중에 가장 뭐 저희 사장님도 가장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참 이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부호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업무를 나중에 맡게 된다 또는 지금 이제 뭐 졸업을 앞두는 시점이든 무엇 회사에 이게 왜 그럴까? 왜 이 영어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방법들,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마지막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선배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 그 학교 생활 할 때가 좋다. 나중에 되면 후회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그 좋은 회사 또는 좋은 어떤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면접관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